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영월에서만 2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영월군청 공무원만 최소 7명입니다.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영월 지역의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월 스포츠파크와 신축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점포 겸용 건물입니다. 쌍둥이 건물을 영월군청 전 현직 공무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건물은 네, 그렇죠. 이들은 2014년 이 건물 주변 땅 720제곱미터를 매입했고 최근 영월군이 도시계획도로를 본격 추진하면서 토지 보상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인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영월군청에 이어 지난 21일엔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현직 팀장인 A씨 등으로부터 당시 직속 과장이었고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B씨의 권유로 해당 토지를 사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B씨는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땅이면 내가 샀지 왜 주변에 권유했겠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제가 할 의사가 없습니다. 취재 결과 A씨와 B씨를 포함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영월군청 공무원은 7명. 이들 모두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이 있는 도시과 또는 건설과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경찰은 영월군청의 다른 부서 공무원들의 투기 정황도 일부 포착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청 현직 공무원 여러 명이 동시에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영월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된다든가 이런 걸 알고 됐다는 그런 점은 그건 잘못된 점이지. 그렇잖아요. 행정안전부는 경찰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영월군을 상대로 별도의 감사에 착수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춘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4월 9.5%에서 5월에는 18.8%로 2배 늘었고 지난 23일 이후 일주일간 확진자가 44명 발생해 자가격리자도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초 문제가 된 유흥업소발 증가세는 통제가 됐지만 지난 주말 새로운 유흥업소발 확진자 5명이 발생한 점이 연장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자가격리자가 1,800여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최근 무단 이탈자가 잇따라 적발돼 방역당국이 고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평창에서는 자가격리 중이었던 68살 여성이 식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했다가 검체 채취를 위해 방문한 공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횡성에서도 53살 남성이 답답하다며 무단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공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2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강릉의 대표적인 안보 관광지로는 전북함과 북한 잠수함 등이 전시되고 있는 통일공원을 들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적지는 않지만 시설들이 너무 오래돼 유지 보수 비용도 적지 않게 들고 있는데요. 결국 강릉시가 통일공원의 시설물을 해체하고 다른 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차박 캠핑장 조성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홍원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9년 퇴역한 뒤 강릉 통일공원에 전시되고 있는 길이 119m, 무게 3,471톤의 전북함입니다. 1944년 미국에서 건조한 구축함으로 선박 나이가 벌써 76살이나 됩니다. 통일공원은 해마다 20만 명 넘게 찾아올 정도로 강릉의 대표적인 안보 관광지지만 운영비가 연간 6억 원가량 들고 그 가운데 절반은 전북함 수리에 쓰입니다.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여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정밀 안전 진단 결과 C등급을 받을 정도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강릉시가 지난 3월 전북함을
해군에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반납 비용. 거대한 함정을 바다를 통해 운송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통일공원 내에서 해체에 매각하면 비용은 해상 운송의 2%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최근 해군과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건조된 지 오래되고 또 바닷가에 전시하다 보니까 노후화에 따른 수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관람객의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강릉시는 전북함을 반납한 뒤 북한 잠수함이나 인근 통일안보공원에 박정희 전 대통령 전용기 등의 항공기도 관련 기간에 반납하거나 정리할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곳을 차박 캠핑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이나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활용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요즘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이 이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박 캠핑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또 통일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관광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함 철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지막 모습을 보려는 관람객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관람하기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장소 같은데 철거된다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 좀 더 많이 담아갔으면 하는 기분이 들고. 지난 2001년 문을 열었던 통일공원, 2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보다 0.95%포인트 낮은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위에 해당합니다. 주요 상승 지역은 동해안권 시군으로 양양이 17.8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그리고 강릉과 속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가 개별 토지는 춘천 명동 입구로 지난해보다 84만 원 상승한 1제곱미터당 1,377만 원, 또 최저는 삼척시 원더급 이천리의 임야로 1제곱미터당 17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가지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강원 워케이션 특화 상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에 따르면 인터파크와 함께 지난 3월 기획한 이 상품이 출시 2달 만에 8,238박의 숙박 판매를 기록하면서 주중 관광객 유치와 체류 시간 연장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케이션 여행지로는 강릉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속초와 고성, 삼척과 정선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들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과 방역에 힘쓰는 의료기관, 혹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 명령을 받은 업주의 건축물 등으로 취득세와 지역 자원시설세 등이 감면됩니다. 도세 감면세 예상 규모는 총 1억 4,400만 원,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군세 감면 예상액은 모두 39억 7,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강원도 내 골프장도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59개 회원제 대중제 골프장의 작년 영업이익률은 31.8%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중 골프장 가운데 횡성의 알프스 대형 CC가 68%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수도권 업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용료 인상이 골프장 영업이익 증가의 큰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초 몰아친 한파와 봄철 이상 저온으로 인해 원주 지역의 농작물 피해가 52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복숭아와 배, 사과 등 관내 194개 농가 52.63헥타르 면적에 걸쳐 동해, 냉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복숭아가 42.68헥타르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원주에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이 13일 넘게 나타났고 4월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원주시는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피해 신고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내 기름값이 이달 초부터 4주째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도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9원 오른 리터당 1,557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판매 가격도 리터당 1,355원으로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 수요 개선 기대와 그리고 미국 경제지표 양호 등의 영향으로 이번 주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빠들을 위한 부모 교육을 마련하고 내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육아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6월 한 달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부모 교육 프로그램인 아빠 대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아빠 교육의 필요성과 내 아이와 통하는 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대상은 취약 전 아이를 둔 아빠로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 투숙하면서 대마를 피우고 호텔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호텔에서 대마를 피운 뒤 자신의 차량으로 호텔 출입문을 파손하고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혐의로 재범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DMZ 혁신산업 챌린지 사업 추진을 위해 양구군이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을 찾아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조인목 양구군수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허영 의원을 만나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DMZ 혁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오늘도 기획재정부를 찾아 국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DMZ 혁신산업 챌린지 사업은 양구 해안면 102헥타르에 예산 490억 원을 투입해 첨단 스마트 과원 조성과 청년 창업농을 위한 임대형 빌리지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